조셉황의 부동산 채널. 옆에 보이는 이 그래프를 보시고 우와 하시면서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것은 기저효과로 이 수치는 올해 4월의 결과값을 산출하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작년 4월과 비교했기 때문인데요. 작년 4월 달은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첫 한 달이었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지표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결과값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보이는 왜곡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황기의 경제 상황을 기준 시점으로 현재의 경제 상황과 비교할 경우 경제 지표는 실제 상황보다 위축되게 나타날 것이고, 불황기의 경제 상황을 기준 시점으로 비교하면 경제 지표가 실제보다 부풀려져서 나타나겠죠. 자, 그런 현상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에 있어서는 올해 4월은 작년 4월과 비교해보면 3천여 채에서 14,000여 채로 거의 4배 정도 상승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2010년부터 2019년인 그 10년 평균 거래량인 10,000여 채와 비교해보면 역시 37%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과 비교해보면 거래량은 15,600여 채에서 13,600여 채로 약 13%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런 수치는 거래량에서 뿐만 아니라 신규 매물 등록 건수에서도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작년 동월 대비해서 4월달 신규 리스팅은 20,000여 채로 6,000여 채였던 그 작년 4월달과 비교해보면 거의 3배 이상 많았고요. 2010년부터 2019년 동안 10년 평균과 비교하면 2021년 4월의 신규 리스팅은 약 18% 정도 높았지만 지난 3월과 비교 시 약 8.4% 정도 줄어든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거래량이 여전히 많았지만 지난달에 비해 거래 건수나 신규 매물의 수가 살짝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마켓에서 손님들과 오퍼를 받거나 내거나 하면서 3, 4월의 모습이 1월과 2월에 비해 살짝 둔화된 모습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자, 마켓에 팔려고 내놓은 집에 들어오는 그 복수 오퍼의 경우 그 수가 1월이나 2월에는 10개 이상의 두 자리 숫자였다면 3월과 4월에는 신규 매물의 양도 현저히 많아졌고 바이어들에게 보다 많은 초이스가 생긴 거죠. 자, 그리고 들어오는 오퍼의 개수도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지는 그 모습을 마켓에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언급을 했었죠. 올 봄까지 그 수요는 마르지 않고 계속될 거라고요. 자, 작년 이스터 때에도 락다운이고 갈 곳이 없으니까 오히려 많은 분들이 집을 보러 다니셨죠. 제가 그 위기가 기회라고 많이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러면서 여름, 가을, 그리고 로우라이즈 마켓이 계속적으로 달렸죠. 그리고 연말이 되면서 다운타운의 콘도 시장도 불붙기 시작했고요. 여전히 시장은 뜨겁습니다. 자, 그래도 3월 피크보다는 살짝 수그러진 모습이 보이는데요. 과연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 조정이 오는 걸까요? 아니면 잠시 쉬어가려는 걸까요? 자, 한편에서는 이러한 현상은 GTA 내에서 집을 사야 할 만한 바이어들이 이제 집을 다 샀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다 라는 말도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이 계속적으로 성장,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줄어들었다, 감소했다 하니까 가격도 하락하는 거 아닐까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평균 거래 가격은 109만여 불로 작년에 비해서 33% 정도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달 3월과 비교 시 거의 변화가 없는 비슷한 수치를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과거의 데이터들을 보면 3월보다 4월의 평균 거래 가격이 높은데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전개가 될지는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비록 4월달이 3월에 비해서 거래 활동이 다소 슬로우해졌지만 여전히 낮은 금리를 이용해서 집을 구매하고자 하는 바이어들은 여전히 시장에 많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바이엇이라면 마켓이 완화되고 있는 것이 이게 가격의 하락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향후 몇 개월 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누그러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상승 추세는 여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기가 여러분이 바이엇이라면 부동산 시장에서 다시 한번 급격한 상승 모멘텀을 타기 전에 여전히 구입하기에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고 미루지 마시고 적극 구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것이 리세일이든 분양콘도 프로젝트든 말이죠.
업데이트되는 부동산 소식과 분양콘도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시고 싶으시면, 그런데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고 계시다면 자, 이쪽 아래 조세팡 부동산 채널 구독 버튼 지금 눌러주세요. 자, 분양콘도 업데이트를 짧게 말씀드리자면요, 올 한해도 여러분의 관심 속에서 버원에서 분양했던 그랜드 페스티벌은 2개의 빌딩 모두 솔드아웃 되었고요. 현재로서는 더 이상 분양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자, 영스트릿의 핀치 사거리 북쪽에서 단독 분양 예정이었던 플라자 타워 원 영은 코로나 상황과 불안정한 자재 비용으로 분양 연기를 발표했고요. 곧 그 앞에 M2M 콘도의 새로운 빌딩이 시작됩니다. 자, 역시 노스역 최고의 마스터 플랜드 커뮤니티인 콩코드 파크 플레이스에서는 시즌스 콘도 어퍼하우스 컬렉션이 12,000여 불의 혜택과 함께 분양을 했고요. 설명란에 링크를 해놓았습니다. 작은 유닛을 원하신다면 제가 구해드릴 테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자, 미드타운의 영앤 에글링턴 사거리에서는 트리뷰스의 YNS 콘도가 계약금 중도금 10% 디퍼짓 프로그램으로 추가 분양을 했습니다. 자, 역시 미드타운인데요, 영길의 연에서 세인클레어 사거리에 디자인부터 상당히 독특하죠? 네, 원 델리스 콘도가 분양을 했습니다. 원베드가 90만 불 이상에서 분양을 시작합니다. 가격이 좀 있는데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니까 아래 설명란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토비코 미미코 지역의 그랜드 센트럴 미미코의 그 3개의 빌딩 중 그 온타리오 호수 전망을 볼 수 있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그 사우스 타워가 분양을 했습니다. 자, 모든 분양 자료는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제가 해놓았습니다. 자,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가정에서는요, 아래로 연락 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보다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